1번 관광기본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관광기본법은 관광진흥에 위해서 이제 계획을 이제 정부가 두 개를 세웁니다. 그게 하나가 기본계획이 있는데, 예, 이 관광에 관한 이 진흥을 위한 계획은 이 정부, 행정부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5년마다 세우고요. 그 다음에 그 기본 계획에 따라서 또 매년 시행 계획이라는 걸 또 세우게 됩니다. 자, 이거는 매년 하게 됩니다. 자, 이 법령 이거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을 설립해 주체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정부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음, 자, 나머지 사항 보면 관광 진흥에 관한 기본 계획이 최근 코로나 이후에 이 전염병이 굉장히 대두가 되죠. 이러면 뭐 코로나 이후 관광객이 외래 관광객이 급감하기 때문에 이 관광시설 감염병 요 대처, 안전, 위생, 방역 관리 사항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기본 계획은 어떻게 해서 이제 그 수립 어떻게 해서 이제 확정을 하느냐 그 안을 국무총리 소속의 관광 국가관광전략회의가 있는데 여기서 심의한 후에 확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관광기본법에 대한 사항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정부는 관광 진행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또 수립 시행합니다. 또 평가도 하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가 굉장히 많은 중요 전환점이 됐죠. 이 감염병, 관광시설의 간염법에 대한 대책사항, 안전, 위생, 방역관리 필수 포함 사항이 됐고요. 이 기본계획은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관광전략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네. 다음 2번 관광진흥법령상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좀 헷갈리기 쉬운 게 관광객 이용시설업하고 또 하나가 관광 편의 시설업이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제 상식적으로 제거를 할 수 있는 건 빠리빠리 제거를 해야 되죠. 호스텔, 호자하고 텔자가 들어갔죠. 이거 호텔업에 속하죠. 이거 아니죠. 그 다음에 가족 호텔업, 여기 호텔 돼 있죠. 이것도 아니죠. 7종 호텔업, 관광 숙박업 중 7종 호텔업에 속합니다. 이 두 개는. 자, 그 다음에 관광 펜션업이냐 한옥 체험이냐. 자, 이것은 외워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관광객 이용 시설업은 좀 재밌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예, 그래서 무슨 야영장이라든지 한옥 체험 뭐 이런 것 등은 관광객 이용 시설업에 속합니다. 그럼 관광 펜션업은 뭐냐? 이것은 이제 관광객 이용 시설업보다는 조금 아래 단계급의 그런 관광 사업이라고 보면 돼요. 생긴 지 얼마 안 된 거, 뭐 그런 것 등이 이제 많이 포함이 되는데, 그러니까 관광 편의 시설에서 관광객 이용 시설으로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 자, 이것은 관광객 편의 시설이다. 자, 그래서 정답은 한옥 체험이 되겠죠. 자, 관광객 이용 시설업 정리해보죠. 7종이 있는데, 자, 전문 휴양업, 예, 뭐 민속촌 뭐 쭉쭉쭉 있죠. 그 다음에 종합 휴양업 1종과 2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영장업, 예, 일반 야영장업, 그 다음에 자동차 야영장업, 그 다음에 관람, 유람선이 아니라 이제 유람선업이죠. 예, 유람선 타는 거, 예, 일반 관광에서 큰 거, 크루즈업이 있죠. 그 다음에 관광 공영장업, 예, 그러니까 이용시다 보면 좀 재미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한옥 체험 뭐 이런 거, 예, 이런 거 이제 외국 사람들도 우리 문화 또 이제 외국 사람들 민박하고 이런 것 등은 해당이 되는데 관광 펜션업은 관광 편의 시설업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사업자 등록대장 작성 시 관광 숙박업 중 호텔업, 이제 그러니까 휴양 콘도미니엄법은 제외가 되는 거죠. 기재된 사항이 아닌 것은. 자, 상식적으로 관광사업자의 상호 명칭은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여기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호텔업이니까 등급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호텔에 그 있는 그 대지의 면적이라든지 건축용 면적, 이거 뭐 굉장히 중요하겠죠. 객실 단가, 마치 중국집 신고하는데 뭐 짜장면이 얼마 이런 거를 국가 공부에 작성하진 않겠죠. 그래서 이것은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관광사업자 등록대장 한번 정리해보면 공통사업은 사항은 관광사업자 상호, 명칭, 그 다음에 대표자, 성명, 주소, 그 다음에 사업장의 소지지, 뭐 당연하겠죠. 그 중에서도 관광숙박업은 자, 숙박을 하니까 그 손님이 먹는 객실 수, 또 그 건물이 있는 대지 면적 및 건축 연면적. 자, 호텔업만 등급, 등급은 호텔업만 있으니까. 그 다음에 사업 계획에 포함된 그 부대 영업이 있어요. 뭐 호텔에 보면은 뭐 노래방도 있을 수 있고 뭐 또 뭐죠? 뭐 카지노도 있을 수도 있겠고 뭐 그러한 인허가 신고사항 또 넣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운영의 형태, 이거는 이제 어,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는 예, 콘도미니엄이 호텔업만, 뭐 실적으로는 콘도미니엄이 그렇게 되겠죠. 예, 왜냐하면 이제 그 분양이 있기 때문에. 예, 요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관광진흥법령상 관광 숙박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할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아까도 말했지만 상호의 변경, 대표자의 변경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아까 관광수법에서 그 부대 시설이 좀 중요하다고 그랬죠. 호텔에서 뭐 무슨 다른 노래방이라든지 뭐 오락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의 위치와 변경 이거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관광 숙박업에서 사무실 소재지는 아주 그렇게 뭐 중요한 사항은 아니죠. 그래서 그 사무실 소재 변경은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이것은 해당이 되지 않겠죠. 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관광사업의 등록사업 변경. 어, 일단 뭐 변경 승인을 사업계획의 변경 승인이 됐다. 그러면 그 사업 중에서 거기 그 사항을 그대로 적어야 되겠죠.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이거 당연히 중요하죠. 객실 수 및 형태의 변경, 이거는 어, 휴양 콘도미니엄을 제외한 관광 스파. 그러니까 이제 휴양 콘도미니엄 이제 이것은 이제 제외한다는 것을 굉장히 조금 조심해야 돼요. 이제 관광 숙박업이 휴양 콘도니엄하고 호텔업 이 두 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요거 두 개를 따로따로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호텔업만 해당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부대 시설의 위치 및 면적의 종교 변경, 이거는 관광 숙박업, 이건 휴양 콘도미니엄을 포함하겠죠. 그 다음에 여행업의 경우에는 사무실 소지의 변경 및 영업소의 신설. 자, 요게 좀 중요한데 아까 그 사무실 소재지 변경 아까 있었죠? 요거는 국제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건 변경 신고를 해야 돼요. 예, 여기 사무실 소재지 변경은 국제회의 기획. 왜냐면 이제 회의를 기획하는 뭐 이런 건 진짜 그 사무실 냄새가 풀풀 나기 때문에 사무실 소재지 변경은 반드시 변경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부대시설 위치 변경 같은 경우에는 관광 숙박업이 뭐 호텔 같은 데 보면은 이게 같이 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 변경하는 것도 변경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부지 면적의 변경, 시설의 설치 또는 폐지. 이거는 야영 정원만 해당이 되는데, 자, 이거는 이제 야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축 면적 이런 게 관련이 없으니까 부지 면적과 관련된 것은 변경이 되면 변경상 등록상 변경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객실수 및 면적의 변경. 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편의 시설의 면적의 변경, 체험 시설의 종류의 변경. 이 체험이란 말이 나왔어요. 체험 들어가는 관광 사업, 예, 관광객 이용 시설업 중 한옥 체험이기 때문에 한옥 체험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한옥 체험은 객실이 또 있기 때문에 예, 이 경우도 이제 어, 관광 숙박업처럼, 그러니까 관광 숙박업과 체험의 이러한 성격이 섞였기 때문에 한옥 체험만의 이러한 등록상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게 글자 잘렸는데 이제 그 카지노 이제 허가가 필요하죠. 이 신규 사업을 할 때 카지노 허가를 위해서 문화체육부 장관에게 제출한 사업 계획서가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는 사항이 있어요. 음, 자, 카지노 영업소 이용객 유치 계획, 뭐 이런 거 당연히 적어야 되겠죠. 예. 또 인력 수급 및 관리 계획 이것도 당연히 되겠죠. 네, 영업 시설의 개요. 예. 자, 뭐 개요, 뭐 이런 거 들어가면은 뭔가 좀 계획서에 들어가는 것 같죠. 자, 그런데 이 문제가 좀 까다로운 게, 자, 정답은 2번인데 중단기 수지 전망이 이렇게 되는데,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카지노 사업은 좀 중후장대하죠. 좀 길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짧은 건 안 돼요. 그러니까 길게 봐야 되기 때문에 중단기 수지 전망이 아니라 이거는 장기 수지로 봐야 됩니다. 장기 수지. 이걸 해야 되지 뭐 중단기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길게 보고서 중후장대하게 계획을 짜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카지노 허가 관련 사업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은 이용객을 어떻게 유치할 것이냐. 그 다음에 수지는 장기 수지, 중단기는 절대 아니다. 그 다음에 인력 수급 및 관리 계획, 그 다음에 영업시설의 개요. 즉, 어, 여기에는 시설뿐만 아니라 카지노 기구 있죠. 영업 종류별 카지노 기구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관한 사항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